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자, 올해 자동차 산업은 경랑을 겪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출렁거렸죠. 디젤차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수입차의 지형 변화, 국산차의 위기도 이어졌습니다. 또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IT 기업과 전자기기 업체까지 미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본격적인 미래 자동차 시장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 연말 특집 투데이 포커스 릴레이 인터뷰에서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올해 자동차 산업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저출산 문제,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죠. 경기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1.27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보다 고용률을 15%, 지역 내 총생산 20%, 혼인율을 10% 높인다면 합계 출산율 1.43명 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고용률 15%를 달성하려면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청년 통장, 또 스타트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따복하우스 등 주거 대책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휴 코퍼레이션의 록 더 보트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연말 특집 투데이 포커스 릴레이 인터뷰. 네, 2016년 올해는 자동차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변곡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내수 규모가 180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죠. 양은 증가했는데 질은 어땠을까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바쁘셨죠? 그렇죠. 올해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0년 역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는데 예.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완전히 개념이 융합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예. 메이커 또 글로벌 기업들 구분 없는 시대가 올해가 아니었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인데 네. 자, 2016년에 자동차 하면은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 바로 독일 폭스바겐사의 디젤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벌써 1년 한 3개월 전입니다. 작년 2015년 9월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 배기후 처리 장치라고 해서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이 30배에서 40배 정도 배출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LNT라는 특수한 이 배기후 처리 장치인데 이 장치를 이제 조작을 해서 연비를 좀 높이고 배출가스는 상황에 따라서 덜 나오게 해주는 또 더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각이 되면서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해당되는 리콜 대상차가 1,100만 대까지 해당이 됐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48만 대고 국내가 지금 12만여 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고요.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다른 회사까지 조사를 이루어졌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서 인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성적서를 위조하는 부분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벌금 문제라든지
문제라든지 또 리콜 문제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그것이 올해 벌써 지금 말이니까 2년째 이루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리콜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하지 못했고요. 예. 또 벌금에 대한 것들도 100억 원 이상 부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제공해서 특히 이제 디젤 차가 완전한 차가 아니다. 연비는 괜찮지만은 배출가스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게 많이 부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디젤 차량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됐고 또 친환경차의 가능성에 대한 양면성을 부여한 것이 이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폭스바겐사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비난도 샀고 또 이 위조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제재도 뒤따르고 있는데 아직 진행형이다. 자, 네. 지난달에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차를 한 대도 못 팔았다고 하잖아요. 네. 소비자들도 아직 그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것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을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보상이다 보니까 뭐 16조 원 정도 이 벌금에 대한 부분들 그중에서 10조 원 정도를 소비자 배상안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예. 1인당 이제 수백만 원 이상을 이제 보상을 받게끔 돼 있는데 국내에서도 환경부에서 이 국내의 문제 법적인 대기환경 보조법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해서 개정하는 기회도 됐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소비자 배려 측면에서 이 환경부에서 약 개인당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로 보상하라라고 지금 폭스바겐에다가 요구를 하고요. 예. 또 리콜을 진행하게 되면은 리콜 이행률이라고 해서 실제로 10명 중에 8.5명 정도 85% 이상을 무작정 이행할 수 있게끔 수단을 마련해라.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한테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폭스바겐사에서는 이거 자체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현금 보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S 차원에서 이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일종의 바우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리콜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결국 넘어가게 됐습니다. 리콜 자체는. 그래서 아마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폭스바겐, 아우디 관련 차량의 오너들은 내 차가 나중에 이 중고차로 팔 때 네.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네. 불만이 있는데 실제로 그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제대로 된 보상을 했는데 한국 그 국민들을 좀 허투루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소송 중에도 있고요. 예. 또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징벌적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는 보상적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제도 자체가 아예 없고요. 예. 신차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가 모든 걸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1년여 동안 30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미세먼지 원인이 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환경적인 어떤 벌금에 대한 것들도 좀 취약하다 볼 수가 있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고 자동차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데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환경부에서 국토부죠. 국토교통부에서 연비에 대한 측정을 했는데 5%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보상에 대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소비자한테 보상하라고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체가 아직도 이 징벌적 보상은 아니라는 거, 또 소비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예. 이걸 기회로 해서 다른 메이커들도 그렇지만은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하면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제도 또는 이 정부에서 미국의 환경청이나 안전청과 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한 설립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 수준의 그냥 배상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리콜이나 이런 배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제 배기 처리 장치인 LNT라는 장치가 문제가 됐었는데 국내에서는 LNT가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유로5 수준이었거든요. 유로5는 EGR이라고 엔진에 붙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이 조금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비 측정을 해서 5%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장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이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요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12만 여대에 대한 부분들 또 뭐 바우처일지 보상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아마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리콜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30배 이상의 질소 산화물이 계속 12만 여대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인데 네. 이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 지금 마련하고 있을까요? 지금 걱정입니다. 하고는 지금 시스템이 돌아간다 하고는 있지만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되어 있는 건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부 문제지만은 또 자동차 관련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세 개의 부서가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역할 분담이 뚜렷하지도 않고 또 중첩된 부분도 많고 또 부처 간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을 작용하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우리나라가 이 벌금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좀 더 이번에 강화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00억 원 수준의 이 벌금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매출의 5% 최대한 500억지가까지 벌금을 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시행되려면 1년 후이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는 무관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적 부분이 허점이 많았다는 것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또 소비자 보호제도 또 시스템의 문제점 또 지금 현재 국정농단 때문에 지금 반년 이상 내년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컨트롤타워 부재는 반년 이상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네요. 실제로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영향 때문인지 올해 수입차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보합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폭스바겐 또 아우디 차량 두 개가 신차 인증도 취소가 되면서 거의 후반부에 한 6만 대의 차량이 사실 국산차 이런 데가 나눠 가질 줄 알았는데 뭐 수입차는 수입차끼리 나눠 갖는 현상이 생긴 거죠. 아하. 또 일본 차라든지 미국 차가 뭐 하이브리드 차 같은 이런 차들이 좀 증가를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독일 4사 중심에서 다원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할 때 무작정 디젤 승용차보다도 친환경차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또 전기차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내년에는 아마 이 폭스바겐 차 신차 인증이 되면서 뭐 다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차 인증이 내년이면 다시 풀립니까? 지금 이미 신청 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아하. 반년 이내 끝나니까 예.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다양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또 이미 자리매김한 뭐 미국 차나 일본 차 또 그밖에 유럽 차 등들이 다양하게 싸우고 내년에는 특히 신차들이 상당히 많이 선을 보입니다. 또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비자들한테 가장 큰 이 초점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신차거든요. 예. 다양한 신차가 나오면서 경기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차로 인해서 좀 더 이 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수입차 시장이 약간 보합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국내 자동차 판매 증가로 뭐 특별하게 이어지진 않았다는 평가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치열하게 싸워줘야 되는데 예. 이게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수입차는 수입차끼리 예. 또 수입차가 증가하면 국산차를 뺏어간다는 의미인데 또 수입차를 국산차가 뺏어오는 현상은 별로 없다는 거.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숙제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또 현대 기아차의 오랜 파업을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내수 부진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던데 그럼 개별 소비세까지도 그 인하 혜택이 올해 종료가 돼서 타격이 여러모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가 분명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흡수했다, 빨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반기에는 다시 복원이 되다 보니까 뭐 후반기가 사실은 차가 판매가 더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한 부분. 그래서 1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경기가 또 침체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현대기아차가 이 연례 행사식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좀 길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2, 3조 원 정도의 손실을 좀 봤다는 거. 이 부분들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암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 노사 분규 또 노조 파업 이 부분들은 분명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뭐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부분이 많아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 노조 파업에 대한 것들은 외국에서도 알려질 정도로 악명이 높을 정도로요. 예. 문제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이런 분쟁이 있는 사이에 수입차들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도 국민들이 높아지면서 네. 그에 따른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유명한 회사죠. 미국의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더 커졌는데 네. 친환경차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게끔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작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승용 디젤차 같은 경우 한 달 동안에 운행을 해서 뭐 4, 5만 원 절약해서 애들 학원 한 번 더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이 많이 있는데 예. 환경적인 인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메랑입니다. 스며드는 거거든요. 암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인식을 높일 수 있게끔 정부의 정책도 좀 방향을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활성화해야 되겠고요. 또 친환경차는 그만큼 판매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전기차도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아마 본격 판매가 될 거고 내년 상반기에 한국 GM이죠. GM 쉐보레죠. 볼트도 상반기에 들어옵니다. 예. 이 차량은 한번 충전시키면 350km 이상 주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차종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수입이 되면서 아마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원래는 10,000대였는데 5,000대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14,000대 또 부족하다는 충전 인프라도 예산도 2배 이상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도 또 높아진 한 해 또 다양한 차종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지면서 아마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이 전기차가 또 하이브리드차 같은 것이 치열하게 싸우는 시장이 내년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처음에는 성능 문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네. 뭐 가격이 합리적이라면은 뭐 안 살 사람이 없겠죠. 맞습니다. 자,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통적으로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량, 뭐 자율주행차 뛰어들었었는데 이제는 구글 같은 IT 기업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슈도 있었는데 해킹 문제 같은 거 안전 문제 괜찮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동전의 어두운 부분이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자율주행차 하면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센서나 카메라,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반도체 또 이걸 움직이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고부가 가치가 자동차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덤벼듭니다. 국내에서도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모두 다 덤벼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메이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자동차로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올해 이슈가 됐던 것이 이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카라고 보통 있지 않습니까? 예. 10여 년 동안 300여만 킬로미터를 운행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고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구글카 자율주행차 자체가 책임을 느끼는 이런 사고가 생기면서 그랬죠.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고요. 약 2달 후에 테슬라 이 전기차도 자율주행 모드가 운행되다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생기면서 자율주행차가 완전치 못하다는 인식도 줬었고요. 또 앞으로 해결될 과제도 많이 안겨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특히 이제 고령자 운전이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운전자가 뭐 기기 조작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해주는 능동식 안전장치의 탑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나오는 기술들입니다. 예. 아마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ICT 하게 되면은 둘째 가면 서로 할 정도니까 좀 더 융합적인 개념을 가진다면은 우리나라도 선두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차는 앞으로의 화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IT 기업뿐 아니라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 회사들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내년도에 자동차 시장을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네. 전망을 짧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 실정에서는 뭐 별로 좋지는 않고요. 또 예. 수출 같으면 현대기아차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도 약간 상승하는 정도 그 정도 경제 활성화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내는 뭐 별로 좋은 소재들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폭스바겐 문제라든지 또 이 전기차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대두될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올 초에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 아마 예. 관심 많이 가실 텐데 이게 이제 이 디젤차에 대한 규제 특히 수도권 쪽에 들어오는 노후된 디젤차를 강제로 이 제어해주는 LEG 제도 같은 거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또 올해 이 마이너스 3사라 그랬죠. 르노, 삼성, 쌍용, 한국 GM 이 3사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쉐보레 같은 데는 10% 이상 점유율 또 가장 증가한 건 르노, 삼성 차거든요. 이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데서는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치열한 싸움이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신차가 많이 나오면서 예.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게 되면서 또 싸움질 시키게 되면은 또 이 가격도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예. 소비자들도 차 구입할 때 내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양한 차종 유심히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자동차 업계가 뭐 환경 그리고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화정에 살고 있는 23살 허시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제대했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가. 학교 생활도 이전보다 더 재밌게 했고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게 좀 편해졌어요. 군대에서 여러 사람 접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기쁜 뉴스고요. 두 번째는 제 동생이 부모님과 좀 갈등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잘 해결이 됐어요. 제 동생이 알바도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 몰래 알바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이랑 저에게 알리질 않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먼저 말해줬더라고요. 고맙게도. 다행히도 제가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해결됐어요. 이전보다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서 뿌듯하고 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아직도 연락이 조금 적어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회사 일로 외국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일이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고 아버지가 또 능력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아버지 없다고 우리 가족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져서 살지만 자주 연락하고 만나러 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동생도 잘 챙겨 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빠도 또 외국에 가서 외로운데 티 안 내실까봐 걱정되니까 자주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허시회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23살 이번 올해 1월에 전역을 하셨는데 1월에 전역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1월에 전역한 사람하고 12월에 전역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듬해 1월부터 예비군 1년 차니까 1월 전역자들은 좀 짜증나죠. 제가 1월 15일에 전역을 해서 잘 압니다. 자, 군에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사회생활하기 한결 나아졌다는 것도 알겠네요. 뭐 군에서 뭐 별의별 사람 다 보고 뭐 별 상황을 다 겪으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분위기 파악하는 거, 눈치는 행동, 억울해도 참는 거. 저도 군에서 하도 많이 혼나가지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내 뉴스를 골라주셨는데 결국 정리해보자면은 뭐 화목이 우선인 것 같아요. 가족 사이의 그런 관계. 또 아버님이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맞이가 가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도 걱정 없으실 것 같고 또 가정도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허시회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면서 웨스트라이프의 이지 듣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여행지 추천과 서울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가는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가,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올해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틀 정도 남았죠. 예,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퀴즈를 낼게요. 예. 영화, 갈매기, 돼지국밥, 국제시장 하면 에이.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그렇죠. 없죠. 부산이네요, 부산. 맞습니다. 오늘은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으로 떠나겠습니다. 예. 왜 부산이냐? 그러니까요. 부산을 왜 가죠? 이틀 뒤면 1월 1일이잖아요. 예. 부산에는 정말 곳곳에 일출 명소들이 있어요. 부산. 그래서 저는 부산은 잘 안 가봐서 몰라요.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예, 가장 예. 대표적인 게 해운대. 해운대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 성사포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모든 곳에서 일출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수욕장에서 보실 수도 있고 숙소에서 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굳이 이번에 또 다시 부산을 가는 이유는 예. 광안대교 다리 위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을 안내하려고 이렇게 부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보는 것도 뭐 그렇다 치고 네. 광안대교 다리 위에서 보면 춥지 않을까요? 뭐 광안대교까지 가세요? 춥기는 하죠. 예.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이걸 처음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네.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예. 이게 광안대교가 부산을 길게 이어져 있어요. 광안리 해수욕장 앞을. 그렇죠. 네. 양쪽 끝에서 그러니까 1월 1일 되면 6시부터 9시까지 상층부를 개방을 해요. 사람들한테. 평소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 같이 남천역과 시립미술관역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큰 어디 행렬을 하듯 피난을 가듯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걸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올라와서 일출하기 전에 그 다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풍경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예. 춥기는 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되는데 사이사이 다리 위에 뭐 화장실이라던가 휴게 공간도 마련은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틈에 있으면 덜 춥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다리 위에서 보는 풍경도 재밌어요. 예. 저 멀리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그 해운대에서 바로 옆이 광안리 해수욕장이잖아요. 예. 1월 1일 축하를 맞이해 한 해를 축하하는 의미로 헬기들이 비행쇼를 해요. 아, 진짜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그 풍도 있고 광안대교 아래로는 이제 해양 경찰선이 수시로 왔다 가는데 굵은 물보라를 흘리며 지나가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또 어떤 분들은 요트를 띄워놓고 거기서 일출을 기다리세요. 예. 그 풍경도 재밌고 이제 해가 뜨는 바다 쪽이 말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보면 거기도 축제 현장이에요. 예. 해수욕장에서도 보는데 거기서도 막 그 풍선 소원 날리기, 소원 풍선 날리기, 예. 풍등처럼 날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막 축제도 하고 매년 그 띠에 그 동물상을 들고서 이렇게 막 그런 인형들도 등장을 하고요. 예. 또 재밌었던 거는 부산 수영 동호회분들이 그렇게 1월 1일에 그 북극곰 수영대회처럼 대단하시다. 물속으로 뛰어지는 풍경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커다란 하나의 축제 현장같이 보여져가지고 예. 저는 가장 신나는 1월 1일 해돋이 공간이 광안대교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현주 기자가 뭐 하나하나 설명해줘서 머릿속에 계속 하나씩 떠올리고 있는데 네. 제 머리를 벗어났어요. 너무 벗어났어요? 많아가지고 볼거리가. 알았어요. 머릿속에서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신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약간 즐거움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너무 춥다고 하시면 다리 오르지 마시고 강안리 해수욕장에서 보셔도 돼요. 거기에서 또 일출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날 상황에 따라서 눈이나 비가 오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다리 위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앞에 거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 같아요. 다리 위에서 좀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면 몇 시쯤 가면 좋을까요? 일출이 보통 7시 32분에 뜨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 입장이 6시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5시부터 6시까지 이제 차량을 통제한 이후에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오시는 분들 많아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근데 너무 일찍 가시면 너무 오래 떠셔야 되니까 핫팩 꼭 챙기시고 그냥 그 지하철역에서 한 20-30분 걸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6시 반쯤 출발하셔가지고 대기하시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좋은 자리에서 일출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큰맘 먹고 가신 분들은 아예 그 제아의종 소리 듣고 계속 이어서 일출까지 보시는 분들 논스톱으로. 저는 그럴 예정입니다. 진짜? 저도 내일 모레 부산 내려가거든요. 다시 이거 보려고. 예. 실시간으로 제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기다릴 때가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게 기다릴 때가 마땅하게 막혀있는 공간은 없어요. 조그맣게 예. 천막을 치고 휴게 공간들이 있긴 한데 대기할 공간은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 가시면 좋고 일찍 가신 분들은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핫팩을 꼭 챙기셔가지고 모자 필수, 장갑 필수, 부츠 필수입니다. 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 한 번인가는 생각보다 날이 많이 안 추워서 요새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예. 아주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혹한의 추위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따뜻하게 챙겨 입고만 가세요. 방한 도구만 잘 챙겨가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밤에 또 술 드시고 가시지 마시고. 그럼요. 자, 광안이니까 네. 주변에 뭐 돌아볼 때 많을 것 같은데요? 광안에는 이제 광안대교 자체도 볼거리도 많고요. 예. 일출을 보시기 전에 갖가지 또 해넘이 행사를 되게 많이 해요. 부산에 가시면 부산역 앞에 용두산공원에서 해넘이 축제도 하니까 예. 저는 부산역에 내리셔가지고 30일 날 해넘이 보시고 1월 1일 날 광안대교 가셔가지고 일출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코스로 좋네요. 네. 자, 여기서 뭘 좀 먹으면 좋을까요? 부산하고 겨울.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 돼지국밥? 오우! 그래요? 천재신걸요? 제일 흔한 것이어서 말한 맞습니다. 건데. 전 부산 갈 때마다 궁금한 게 정말 돼지국밥집이 많아서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싶은데 예. 정말 돼지국밥집이 많고 각각 자기 취향의 돼지국밥집들이 다 있대요. 다 달라요? 달라요. 맑은 국물인지 뽀얀 국물인지 잣별 넣은지 다 다른데 요맘때 겨울에 딱 일출 보시고 나시면 예. 뜨끈한 국밥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정말 돼지뼈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다가 돼지 수육을 넣고 거기에다가 전구지라 그러죠. 부추를 한가득 넣어서 좋죠. 한 수씩 넣어갖고 깍두기 척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예. 곳곳에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약간 뽀얀 국물의 돼지국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그 해운대 쪽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예. 일단 수육 자체도 너무 좋은데 수육 자체도 되게 보들보들한데 국물이 맑게 이렇게 뽀얗긴 한데 막 끈적이지는 않아요. 다발도 이렇게 약간 토렴식으로 안에 담겨 나와서 고기랑 전구질해서 후루룩 한 그릇 드시면 약간 뜨끈한 삶을 한 그릇 먹는 기분이 드는 곳이어서 돼지국밥 혹시 초입자분들도 괜찮은 곳이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국밥 하니까 왜 소주가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아의종 소리 들으면서 계속 술 마시던 분들이 아침에 해장한다면서 돼지국밥에다가 술까지 드실 것 제 같아요. 모습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걱정도 네.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내년에 뵙죠. 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이어서 출입처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청인데요. YTN의 김선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집이 없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저소득 가구를 상대로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뭔가요? 조금 생소한 단어시죠? 예. 전세 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실상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집인데요. 예. 먼저 입주자가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아서 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공사에서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임대 계약을 맺는데요. 이렇게 빌린 집을 공사가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좀 더 싸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주택공사가 전월세 보증금 95%를 연 2% 이하의 금리로 지원해줍니다. 지금 시중 은행금리가 4, 5% 정도까지 오른 곳도 많으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죠. 내년에 모집하는 전세 임대주택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고요.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예, 집이 없는 분들은 내년에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 자, 또 이런 제도가 있네요. 서울시가 생활 속 안전 위험 사례를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준다고요? 네, 작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예. 서울시 안전신고 포상제라는 건데요. 올해 접수된 신고가 무려 3만 9천여 건입니다. 와, 많네요. 저희만 빼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건 350건이고요. 신고된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미리 위험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예. 포상금이 무려 100만 원이니까 좀 짭짤한 편입니다. 진입금지 표시가 미흡해서 역주행이 빈번하는 그런 도로에 대한 신고 등도 보상을 받았고요.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위험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잘 살피면서 신고할 거 없나 찾아봐야겠네요. 예. 자, 이번에는 따뜻한 미담입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소방관이 우연히 목격한 아파트 화재를 보고 불을 껐다면서요. 네, 지난 21일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주인공은 서울 구로소방서 신낙성 소방관입니다. 이 신 소방관은 퇴근 뒤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집 근처에서 15층짜리 아파트 화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주민들을 대피시켰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는 옥내 소화존으로 일단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10분 만에 진화됐고 신소방관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소방관은 어떤 소방관이라도 화재 현장을 본다면 그냥 도망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몸이 현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해 훈훈함을 남겼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말 영웅입니다. 네. 자, 국내 최고층 빌딩이죠. 롯데월드타워. 내년 초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롯데월드타워를 시민들이 직접 안전을 챙긴다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123층으로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는데요. 롯데월드타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난훈련과 현장 체험에 참가할 시민 8,000명을 모집합니다. 예. 서울시와 롯데물산 등은 민관 합동 재난훈련 참가자 3,000명, 또 시민 현장 체험단 5,000여 명을 오늘 오전 9시부터 현재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현장 체험은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요. 시민 5,000여 명이 직접 전망대와 피난 계단, 피난 안전구역 등 롯데타워의 주요 방제 시설을 눈으로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시민, 전문가 합동 자문단과 함께 피난 시간과 재난대처 활동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훈련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롯데물산 홈페이지에서 또 현장 체험단에 참가하시려면 롯데월드타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의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토니 베넷과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함께 부른 Who Can I Turn To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